근데 이건 제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사, 그러니까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 그리고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인사,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아까 뭐 80% 이상이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평검사들,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프로스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 법조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프로스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왜 조용한 겁니까, 이거? 원래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인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댓글 쓰고 만약에 이런 인사는 잘못됐습니다 하면 지금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젠 그 중간간부 인사가 있죠. 중간간부 인사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네. 다 날아가겠죠. 아. 또 평검사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는 특히 심했던 게 뭐냐면 뭔가 이 정부 뜻에 거슬리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경우 바로바로 인사로 그냥 바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야. 인사로 바로 그냥 쳐내거나 한직에 보내거나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약간 기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예컨대 지금 옛날에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물론 이제 같은 뭐 중앙지검 뭐 동남북서 또 지검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가 있고 한 중간급 정도가 가는 자리가 있고 약간 좀 거창 검사장이 가는 자리가 있고 이러면서 약간 좀 경험을 좀 쌓은 검사장들 중에 우수한 그 검사장이 그렇죠. 뭐 저 중앙지검장이나 뭐 이렇게 큰 지검을 뭐 수원지검장 남부 뭐 이런 뭐 이처장이 있는 그런 검사장 자리를 꿰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초임 검사를 확 발탁해 버린다든지. 지금 뭐 처음에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바로 승진하자마자 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맨날 아마 좀 시스템이 좀 갖춰지기 전 조금 슬림화됐을 때 그때 외에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없었거든요. 네. 뭐 있었죠. 바로 직근의 뭐 지금 대통령이 그런 방식이었죠. 네. 검사장이 되자마자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이제 그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로 튈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에 의해서 발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친서관계 내지 충성도에 의해서 이거를 인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누가 인정하냐고요? 내부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데. 아니 그래도 사실은 뭐 그러니까는 뭐 인사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또 목소리를 뭐 못 낼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은 또 소수 일부는 또 이렇게 목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 전에 검찰 역사를 살펴보면. 근데 지금의 이 조용함, 이 침묵 사실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이프로스에다가 아니 이런 식으로 검찰 인사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께서. 검사들이 많이 비겁해졌어요. 예.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못 벗겠다. 그러면서 사직을 해서 이제 변호사로 개업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검사직도 이제 직업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소신과 그리고 어떤 명예, 뭐 이런 거에 이게 자기의 어떤 그래서 소신을 이제 꺾지 않고 뭔가 했던 그 기계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검사들이 비겁해졌다. 그건 그렇죠. 참, 그러니까 사실 검찰로서는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아프죠. 개개 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하는 검사들한테 다 저는 이렇게 뭐 비겁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지금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계 있게 했던 사람들은 옷을 벗거나 그렇죠, 그냥 다 지금 뭐 한직에 있고 뭐 그런 것도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나름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뭐 뭔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 대놓고 불이익을 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보시면 인사도 아주 도저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검찰 내부에서의 인사들이. 근데 지금 벌써 한 2년 됐잖아요. 저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걸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해임되면서 지금 변호사도 못 하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낼 계획이십니까? 이제 나름 이제 이런 여유 있는 생활을 좀 많이 못했거든요. 좀 여유 있는 생활도 좀 해보고 그리고 검찰도 내가 몸담고 있을 때의 검찰과 밖에 나가서 본 검찰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있을 때만 해도 검찰이 정말 정의롭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또 막상 또 수사도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야, 검사들도 상당히 공정하지 못한 검사들이 상당히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는 꿈이 뭐였냐면 좀 나름대로 이제 사법 피해 내지 이런 그 어떤 이제 사법 피해라는 게 어떤 경찰이나 검찰의 어떤 수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좀 아직은 이제 구상 단계지만 네. 나름대로 어느 단계가 되면 뭔가 재단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어떤 그 활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예. 검찰 수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은 예.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예. 저는 이제 이런 사법 피해자를 위한 공익재단을 하나 꼭 설립하셔라.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은 높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냥 그 사법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설립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건넨 적이 있는데 우리 신 부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인생 계획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 뭔가를 막 자꾸 뭔가 처벌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뭔가 경찰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뭔가 고소 고발을 못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마 그 경찰이나 검사들도 가장 두려워한 건 오히려 형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민사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 예컨대 장기간 사건을 방치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얼마만큼 보냐고요. 어떤 사건을 수사해놓고 1, 2년간, 3, 4년간 쭉 끌어버리면 제약 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로 인한 피해는 아무도 지금 보상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배상도 청구해주고 그래서 정말로 좀 나름 그 뭐가 인용이 된다면 경찰이나 검사들이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뻔히 알면서 기소해야 될 걸 안 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될 걸 기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고소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수사를 하게 되니까 잘 기소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수사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검사나 경찰들을 일반 시민들이 응징하는 이제 처벌하는 거죠. 그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승소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또는 경찰 내부에서 그 사람들을 좋은 보직에 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계획들이 예.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일 텐데 이제 예. 진행이 될 텐데 그것도 좀 잘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김건희 여사 방어용이자 검찰 통제용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그들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공정하게 정의롭게 처리하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